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게임을 주로 이렇게 하다가 남이든 북이든 변화를 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남과 북, 세계를 돌아본 그의 끝나지 않은 여정. 성주그룹과 구글, 세계은행 총재와의 인연까지 지금 만나봅니다. 대학 때부터 제가 2008년에 중국에 잠깐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단기 선교 가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사역하시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도와서 일을 하다가 공안에 잡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북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정말 간신히 살아서 이제 풀려나와가지고 제가 다시는 이제 중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 저 북한을 돕고 싶었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중국에 있는 사람 돕고 싶었는데 둘 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제 주위에 그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도우면 되겠다. 북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그런 꿈을 갖고 들어가요. 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면 나는 통일되면 뭐 사회복지를 통해서 뭐 하고 싶다. 뭐 경영학과 들어가면 통일되면 뭐 하고 싶다. 뭐 디자인학과 들어가면 통일되면 뭐 하고 싶다.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성주그룹의 이제 김성주 회장님이 내가 죽으면 모든 유산을 이제 북한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제 유서를 쓴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주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나는 이제 탈북 대학생이고 이제 나는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고 이런 나중에 통일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고향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정말 좋은 네트워크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잘 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는 그런 꿈은 꾸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혹시 회장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이 친구들을 받아줄 수 있으면 좀 이제 받아달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는데 이제 바로 인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이 만나자고. 정말 6개월 정도 이제 그 탈북 대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패션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을 이제 인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던 그 외국교회 친구들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게 하고 왜냐면 회사 들어가면 다 이제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외려우니까 친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6개월 정도 준비시키고 방학 동안에 2개월을 이제 인턴을 보냈어요. 제가 2010년에 그렇게 이제 탈북 대학생들 인턴을 보내려다가 이제 못 보내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했고 일회성으로 끝나서 되게 안타까워서 근데 대학 졸업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계속 그때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도 만들었었지만 뭐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뭔가 이제 만들어가는 포럼도 이게 기획을 했었었고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단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지속적으로 이 남북한 청년들 이렇게 엮어 놓으니까 되게 시너지도 되게 많고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가 이제 비즈니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남북한 청년들을 계속 엮어주고 거기 그 안에서 또 탈북 청년들이 자립을 못하잖아요. 뭐 남한 청년들도 자립 못하는 건 이제 똑같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남한 청년들은 이제 뭐 여기 삶의 어떤 그라운드도 있고 이제 뭐 혈연, 지연, 학연 다 있는데 그 이주해서 온 친구들은 더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제 탈북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립을 하면서 또 남한 청년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진짜 그 먼저 온 미래라는 그 이름답게 그 정말 샘플들, 통일 샘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작년에는 계속 그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서 이렇게 좀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사내 카페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탈북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이 친구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강점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시너지가 돼서 다른 남한 청년들이랑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샘플들을 만들 수 있을까를 지금 한쪽에서 이노베이션 팀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두 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명학교에서 이렇게 미디어 교육.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제가 원래 이렇게 미디어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뭐 UCC도 많이 만들었었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다큐멘터리 지금 만들고 있고 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탈북민들은 진짜 스토리가 많고 컨텐츠가 많은데 이걸 그 스토리텔링 하는 데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즘은 또 미디어 시대고 이제 미디어를 모르면 조금 우리가 글 읽기 쓰기를 이제 알아야 이제 문맹을 대체하는 것처럼 이 미디어도 똑같이 읽고 쓰고 이 독해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후배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2011년부터 그 구글이랑 이제 잠깐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글에 제안을 했었죠. 너희가 구글이 이렇게 관심 가졌던 거, 어떻게 구글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북한을 개발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었었는데, 너희가 직접 북한에 가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가 걸리니까 한국에 이렇게 27,000명이라는 그런 샘플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가지고 어떤 트레이닝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엔지니어 어떤 IT 교육을 한다던가, 그게 이렇게 나중에 북한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북한을 개발하는 큰 자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글 유튜브에서 이제 여명학교로, 제가 여명학교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명학교에 계속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여명학교에 카메라를 70대를 이제 보내주면서 혹시 너희가 우리한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유튜브에 올려줘라.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스토리를 같이 나누겠다.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미디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그 뉴욕에 트리베카 영화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제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너희가 가서 여명학교에서 좀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좀 가봐라 해서 이제 구글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펀딩을 주면서 이제 트리베카에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명학교 선생님 중에 이제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이제 쓰려고 했는데, 선생님들 중에는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냥 빠지려고 했는데, 저한테 조셉, 네가 해볼래? 그런 거예요. 얼떨결에 그럴까?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2013년부터 이제 여명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박요셉 씨의 집 앞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납니다. 여기 있는 친구 누구예요? 네, 저희예요. 저희 가족? 가족?
저랑 얘밖에 같이 안 사니까 예, 가족은 다 북에 있고 예, 저한테 5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만 바라보고 사는 친구예요. 그렇구나. 수의학을 전공한 주인공. 하지만 수의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수의사가 했던 일들이 뭐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실 때 북에다 이제 그 소 500마리 보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소들 건강검진 체크하고 이런 일들이 수의사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의사를 해도 북한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수의학을 선택했었죠. 근데 한 6년을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제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좀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수의학은 배웠으니까 나중에 언젠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꾸리게 되신 거예요? 제 협동조합은 처음에 그러니까 협동조합 법인이고 예, 제가 이렇게 어떤 모델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북한에 이제 가져가기 좋은 어떤 그런 모델일까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 그 스페인의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 모델을 딱 보니까 너무나 그 북한에 필요한 모델인 거예요. 일단 북한에 필요한 게 시장이랑 그리고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비즈니스라는 게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그 협동조합이 딱 비즈니스와 그 민주주의가 이제 딱 결합된 거였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어떻게 이제 나중에 통일되면 가져갈 그런 경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었고 협동조합에서 처음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이렇게 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이제 여명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도 하고 그랬었던 건데 이게 미디어 컨텐츠가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협동조합 모델이 이렇게 너무 민주적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내 카페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너무 느려가지고 새로운 그 법인을 또 만들었어요. 주식회사 요벨이라고. 그래서 요벨은 주식회사로 만들면서 좀 탈북 청년들 이제 창업을 꿈꾸는 탈북 청년들을 이제 같이 주주로 이제 참여를 시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부분 그 저희 회사의 이제 의사결정자들이고 저보다 이렇게 출자를 더 많이 한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 그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남한 사람들이 이제 주식회사의 이제 주주가 되고 탈북민들은 그냥 직원으로 고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오너십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나 아니면 성장 동력이 그 직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주인의식인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주인의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근속연수로 그러나요? 회사에서 오래 일을 못하고 그냥 바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친구들을 이제 의사결정자로 이제 만들어주고 뭔가 책임감을 졌을 때는 그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식회사 요벨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 5명인데 4명이 탈북 청년이고 1명이 캐나다 교포 친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주식회사가 되니까 조금 의사결정도 빠르기도 하고 뭐 좋아요. 이렇게 넣으면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컴퓨터 안에서 이제 파일들을
이제 서강대학교 대학원 프로그램 중에서 정보기술과 경영혁신이라는 이렇게 수업이 있는데요. 탈북 청년들이랑 남한 청년들이 함께 그 수업을 듣는 그 한 자리에서 이제 탈북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큰 이렇게 제목 안에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또 진행하고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런 수업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카페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 이게 될까? 했는데 됐어요. 뭔가 말을 꺼냈을 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넘기기도 하는데 진짜 다 해요. 네, 그런 게 참 신기하고 오빠가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빠를 인정하게 되고 같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오빠는 북한 사람인데 그 북한 애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보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러면 저는 막 건강도 좀 보면서 하라고 그럴 때도 있긴 한데 너무 나라면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깡도 있는 것 같고 열정이 있는 사람 같아요. 2008년에는 그 지금 월드뱅크 총재 짐킴 그때는 이제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그 남미에 가서 결핵병원 짓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오래 전부터 듣고 이제 북한 결핵 퇴치 때문에 이제 되게 관심을 많으신 거 이제 알고 교수님한테 이제 북한에서 온 그 청년인데 교수님 만나뵙고 싶다 그래갖고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가 되려고 살지 말고 뭔가 하려고 살아라. 영어로 Don't be something, do something. 막 제가 하는 거 보면 막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뭐 교육도 하고, 미디어 콘텐츠도 만들고, 비즈니스도 하고, 기자로도 일을 하고, 뭐 다양한 걸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은 한 가지만 해라.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냐. 근데 그분들이 살았을 때는 한 가지만 하면 됐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사회가 이제 다변화되어 가지고 한 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가장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건 이 탈북민 커뮤니티가 자립하는 것, 의존하지 않고. 예. 그것이 이제 제가 앞으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고 할 거고,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자립도 있고, 다른 뭐 교육,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이제 자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이제 융합이 돼야 되고 해서 네? 그런 거예요. 자립. 그래서 항상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동기는 뭐가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사내 카페를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교육을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되게 다양하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18살의 나이에 고향 함경북도를 떠나 중국을 떠돌고 남쪽 동네에 정착한 박요셉. 하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에 맞춰져 있기에 앞으로도 모험은 계속됩니다.